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의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7살 A씨 등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포천시 영북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화재 발생 전 낙뢰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 촉구를 위해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해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양주 옥정 신도시의 축사 악취 문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날이 다가올수록 주민들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들은 애초에 이를 예상하고도 사업 승인을 내준 양주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1년이 넘도록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시공업체와 축사 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축사 폐업이 어려운 겁니다. 어디 간다면 그만두지 워낙 터무니가 없잖아. 이거 부시는데 저 2억 3천 달라는데 3억 준다면 난 뭐야. 악취뿐 아니라 축사에서 나온 파리떼 등으로 주변 위생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양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서 있기 좀 힘들 정도로 아주 역겹고 심하면 이제 구토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사업 승인을 내준 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주시는 사업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택지 개발돼서 아파트 칠 수 있는 부지인데 뭐 축사가 있다 해서 뭐 승인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축사가 있는 부분이 승인을 함에 특별히 어떤 법률적으로 제한받는 건 아니에요. 시는 시공업체가 작성한 사업 이행 계획서를 강조했습니다. 시공업체 약속을 믿고 승인했으니 시공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를 포함해 총 8,600여 세대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8월 10일과 16일 축사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말복 등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닭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캄필로박터 식중독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캄필로박터균은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덜 익힌 가금류에서 검출됩니다. 연구원은 캄필로박터균 감염 시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설사나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일주일가량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리 시 칼과 도마 등을 구분해 사용할 것과 생닭을 다룬 후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4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7살 A씨 등 승객 8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1일 새벽 12시 27분쯤 44살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포천시 영북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집안 가전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전 낙뢰가 심하게 발생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지 1년이 된 이영봉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10대 의회가 7월 10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1년 훌쩍 지나갔고요. 2018년에 저에게 아주 소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이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이죠. 그래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부를 좀 하고요.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를 한 결과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저에게 감격스럽게도 우수원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정무식에서 우수원으로 표창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관련인데요. 발달장애인의 정책에 관련해서 중증과 경증을 분류해서 정책 제시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집행부에게 그런 정책들을 가야 한다라고 피력을 한 결과 경기도 조직 개편에서 발달장애인 정책팀이 전국 최초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5만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월 말에 지역 주민의 한 300여 명을 모시고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한 의정활동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역 주민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정활동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좀 다짐을 좀 해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954년 이후로 경기 북부에 공공의료를 책임을 지었던 그 의정부 병원이죠. 지금 하루 이용객이 600에서 한 900명 정도 되고요. 1년으로는 한 19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자 중 50%가 넘는 게 기초수급자가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병원 자체가. 그래서 공공의료의 확대와 질 높이는 의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은 결과적으로 의정부병원 확장 이전 추진이고요. 지난번 2018년도에 지역 내에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을 3곳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건비 상승과 그리고 내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설계가 가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좀 늘어난 상황이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 북부의 복지는 너무나 남부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고요. 향후에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 케어가 광역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고요. 지자체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10개 시군에 맞는 맞춤형의 커뮤니티 케어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자들 실무 교육과 모든 부분들의 복지 정책들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재단의 분원이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회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100% 출석이 제 목표이고요.
1350만 경기도민과 45만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부끄럽지 않는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촉구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는 반환 미군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이 빠른 시간에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172.5제곱킬로미터로 전국의 96%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반환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 8곳, 동두천 6곳, 파주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5개 시의 22곳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상황에서 벌어지는 통신 두절 문제에 대해 신축 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상 전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향후 법률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29일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난시 건물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경기도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이 먹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회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내 기존 건물에 대해선 전파진흥협회와 통신 3사의 도움을 받아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신축 건물에 적용될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의무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영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 등 관계기관과 단체 간 의견이 오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에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비상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이동통신 중계기 확보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과 전남, 제주에서도 같은 방식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거나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률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도는 규제 개혁 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복지 분야 지표의 달성률이 높아 이 같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확대 사업이 예산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교육청 50%와 도 35%, 시군 15%로 총 3,400억 원의 예산을 분담해 136개 학교의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추가로 150개 교의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 분담 비율대로 하면 도는 올해도 1,5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1,5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비는 계속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20에서 70mm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은 상승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주 후반까지는 세차는 피해주시고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